자,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는데 이 표현은 개정 전 2018년 2회 기사 동일한 표현 문제예요. 자, 기사 문제치고는 문제 표현이 짧죠.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옛날 기출은 보시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이후 기출 철저히 보시는 겁니다. 자, 41번 문제입니다. 자, 제가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하이라이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키워드예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그렇죠? 한번 살펴를 보자면 데이터의 중복으로 인하여 관계연산을 처리할 때 예기치 못한 곤란한 현상을 발생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여기서 곤란한 현상이라는 키워드 잡고 보기만 충분히 봐도 이상한 곤란한 현상, 제한, 변환, 종속보다는 1번이라고 여러분 아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럼 문제를 가지고 좀 배워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 번 더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관계현상 키워드 잡으신 분도 있겠죠. 자, 그러면 관계현상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라고 했을 때 relation. 자, 표가 아니고 릴레이션이라는 거죠. 릴레이션을 가지고 관계현상을 했다라고 하면 릴레이션이 어떻길래 곤란하냐라고 했을 때 중복 현상에 의해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 해서 큰 릴레이션이 문제였구나. 그래서 중복의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곤란해진다. 어떤 곤란? 삽입, 삭제, 수정연산, 갱신연산을 할 때 이상하더라. 자, 우리는 이상현상, 아노말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실기의 팁을 좀 드리자면요. 필기 공부를 하실 때 실기에 보기에 영어 표현까지 정도 수준은 여러분 눈에 익히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영단어는 아니지만 필기에서의 보기에서 이 영어 표현 나왔을 때랑 실기에서 영어 표현 나왔을 때 쉬운 단어도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실기에서 영어를 적어라는 건 출제가 되지 않는데 보기 문항의 영어가 표기가 됩니다. 이렇게 이상 제외하고 영어만으로 보기를 구성을 하는 게 실기이기 때문에 자, 어떤 범위에서 공부를 해야 되냐 질문이 나오는데 그때 여러분이 필기 시험지, 필기 기출을 중심으로 실기 대비하시면 효과적입니다. 자, 41번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우리 이렇게 기출 문제를 활용하면 공부가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2번 기출이에요. 개정된 이후에 지금 3회 보고 있죠. 바로 전회의 2회 기사의 문제였습니다. 다음 중 키워드는 기본키를 잡으시면 밑에 보기만 4가지 살펴보시면 학습하셨죠? 본 강의에서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 1번 쉽게 얻으실 수 있죠. 키워드로 공부하신 분들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 뭐예요? 기본키. 자, 그러면 참조 무결성 하면 무슨 키? 외래키. 자, 이렇게 기본키와 외래키를 가지고 무결성 제약 조건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죠. 자, 그럼 문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기본키는 널값을 가지시면 안 된다. 제가 이거를 is not null이라고 강조를 했죠. 릴레이션 내에서는 오직 하나의 값, 원자값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조건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해서 개체 무결성.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널값도 원자값에 속한다. 자, 그럼 무결성 제약 조건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 처리에서는 개체 무결성, 참조 무결성, 도메인 무결성은 꼭 알고 계셔야 SQL의 크리에이트문의 제약 조건까지도 연계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거꾸로 역으로 2021년 3회부터 기출문제 분석하시는 분 좋습니다. 또는 2020년부터 기출문제 분석하셔도 동일하게 기출에서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
이 정도 선이구나 라고 해서 우리는 NCS 바탕으로 개편된 정보 처리 공부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뭡니까? 과목별로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목별로. 100문제를 전체 세트로 보지 마시고 3과목은 3과목, 4과목은 4과목으로 공부해야 효과적이라는 거죠. 자, 해서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 살펴봤습니다. 자, 43번은 다른 회차와는 다르게 좀 수월하게 규모를 작게 해서 릴레이션 연산에 대한 문제가 좀 출제가 됐습니다. 자, 다음 두 릴레이션 R1과 R2. 자, 해서 주어졌죠. 릴레이션. 자, 릴레이션은 연산을 통해서 결과를 릴레이션으로 얻습니다. 자, 보기 볼게요. 릴레이션. 제가 표라고 안 하고 정확하게 릴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뭐 숫자 3 더하기 2처럼 숫자를 가지고 덧셈 연산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자, 릴레이션의 연산이라고 할 경우에 릴레이션과 릴레이션 연산하면 결과로 릴레이션이 나오는데, 그 중에 관계대수 연산과 관련해서 카티션 프로덕트, 뭐 영어도 좋습니다. 카티션 프로덕트 수행 결과는, 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연산? 관계대수 연산 중에 카티션 프로덕트 하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되는 건 뭡니까? 기호.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기호 이렇게 곱셈 X. 자, 우리가 산술 연산 이거 아닙니다. 자, 정확하게는 저렇게 X 모양의 기호를 카티션 프로덕트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굳이 한글로 번역을 하자면 교차되어 있는 프로덕트, 곱연산이라고 합니다. 자, 릴레이션 내에 뭐가 있죠? 튜플. 자, 두 릴레이션의 튜플 간 교차되는, 결합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교차곱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결합의 모든 경우. 자, 해서 학년 1위 학과의 튜플 컴퓨터 국문 수학과 결합이 됩니다. 자, 당연히 학년의 두 번째 릴레이션 2도 이렇게 결합이 돼서 하나의 튜플로 생성이 됩니다. 모든 결합, 교차곱. 자, 해서 4번 되겠죠. 해서 1학년 컴퓨터 국문수학, 2학년 컴퓨터 국문수학, 3학년 컴퓨터 국문수학 해서 결과가 나오겠죠. 자, 해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자, 해당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보 처리 어떻게 또 출제가 되고 있냐라고 했을 땐 이렇게 결과 릴레이션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요. 자, 어떻게요? 결과에, 자, 디그리와 카디널리티. 자, 다른 관계대수보다도 교차곱과 관련된 문제는 출제가 되었고 앞으로도 자, 간헐적으로 출제가 될 부분입니다. 자, 디그리는 뭐예요? 아, 결과의 속성의 개수 1개, 2개. 자, 이렇게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숫자로 평가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카디널리티 하나, 둘, 셋 해서 세시는 거죠. 자, 튜플이 몇 개입니까? 라고 해서 튜플의 수 해서 9, 하나, 둘, 셋 하면 9개의 튜플이 있죠. 자, 어떻게 나오죠? R1과 R2의 속성의 개수 1 더하기 1 한 결과가 2이고요. 모든 결합이기 때문에 튜플의 개수 간 곱셈 3 곱하기 3 곱하기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9. 라고 해서 이렇게 숫자적으로 명확하게까지 정리하셔야 되는 게 카티션 프로덕트 교차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44번 봅니다. 44번이 제가 앞부분에 시작하면서 개정된 NCS 같구나 라는 표현입니다. 정교화 부분은 꾸준히 설계 부분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정규화에 대한, 정규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문제, 그리고 각 단계에 정규화되어 있을 때 정규형에 대한 문제. 자, 근데 보기는 처음 나오는 거예요.
설명이 좀 낯설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규화의 정의 기반으로 정규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화는 분해하는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보시면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개념적 설계 단계 이전에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개념적 설계 이전 단계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이거는 틀린 보기라는 감이 오시죠. 자, 설계 단계 뭐예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개, 논, 물 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자, 보기에서 이전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전 단계는 현실 세계인데요. 거기서 정규화 하나? 뭔가 이상한 표현이네. 1번 답입니다. 자, 왜냐면 2번, 3번, 4번이 좀 낯설은 설명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셔서 이렇게 문제 푸는 방법 보기 문제도 출제가 된다. 이런 스타일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컴퓨터의 구조의 안정성을 최대화한다. 정규화의 효과이죠. 구조의 안정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정규화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 교재나 기존의 타출판사 또는 개정전 표현에 이런 표현은 좀 낯설으실 수 있으세요. 자, 중복을 배제합니다. 자, 정규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릴레이션의 이상현상 때문이죠. 중복 때문에. 자, 중복 배제해서 중복 제거라고 우리는 키워드 잡았죠. 삽입, 삭제, 갱신 이상의 발생을 방지한다. 이상현상 해결하는 게 정규화지. 그럼 맞죠? 데이터 삽입 시 릴레이션을 재구성할 필요성을 줄인다. 삽입 과정에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죠. 삽입 이상을 염두한 표현이에요. 만약에 시험을 보시러 가신다라고 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키워드 이외의 설명은 이렇게 명확하게 아닌 보기를 설명하는 게 객관식 풀이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정규형 문제 한 번 더 출제가 되는데요. 다음번 문제에서 일단 여러분 현실 세계를 추상화하죠. 현실 세계를 추상화해서 설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개념물, 개념적 모델링 동일한 얘기입니다. 논리 모델링, 물리 모델링, DB 구현. 자, 그럼 머릿속에서 정규화는 어느 단계에서 수행을 할까? 이것까지는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ERD로 표현된 결과를 릴레이션 형태의 RDB 형태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 릴레이션이 너무 크니까. 릴레이션이 너무 커서 이상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정규화를 통해서 1, 2, 3 BCNF 4, 5 한 번만 분해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정규형을 수행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디에서? 논리 모델링, 자, 개념적이 아니고 논리 설계 단계에서죠. 굳이 보기를 만약에 고친다 그러면 물리 모델링 단계 이전에 수행한다. 즉 논리 설계 단계에서 가 정확한 거죠. 자, 해서 논리 설계 단계에서는 정규화고요. 자, 물리 설계에서 여러분이 따지셔야 되는 건 뭡니까? 반정규화, 역정규화라는 거죠. 그래서 다르다. 자, 그러면 45번 한번 볼게요. 정규형, 정규화 문제를 이렇게 1NF에서부터 5NF까지 설명을 하는 문제 매회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회차에는 5정규형 출제됐는데 정보 처리에서는 5정규형 출제된 빈도는 높지 않습니다. 자, 키워드 잡죠. 조인, 종속하면은 5정규형. 자, 문제풀이 방법식으로 보시자면 6정규형 말이 안 되죠. 자, 이전 단계의 정규형을 만족하면서 후보키를 통하지 않는 조인 종속을 제거해야 만족하는 정규형은 조인 종속을 제거해서 결과가 뭐가 됐다? 5정규형. 그러니까 제거해서 만족해서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ON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전 단계의 전경은 그럼 뭐예요? 4NF이겠죠. 다치 종속의 문제.